제발, 저도 표를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 없어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매진 직전이라서 제일 저렴한 좌석이나 제한 시야석 같은 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아침부터 줄을 선 거라 제가 앞쪽이었는데 왜 뒤에 온 사람들에게 더 나은 좌석을 파신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다. 나도 좀 전에 못 샀어. 저 사람 아까 어떤 단체 손님들한테 좋은 자리 줬더라. 다른 사람들도 뒷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급속도로 무거워졌고 점점 많은 시선이 매표소 직원에게 집중되었다. 직원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어깨를 으쓱하더니 정색하며 말했다. 어차피 남은 좌석은 제한 시야석이 주로이고 단체 예매 권한 있는 분께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규정이 돼 있음 규정에 동의 못하시면 표를 안 사시면 되죠. 아니, 규정이라니요? 저도 구매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지금 사지 않으면 경기는 못 보는 거잖아요. 청년이 지친 목소리로 호소했다. 직원이 힐끗 사람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선언했다. 비슷한 문의 여러 번 받았지만 사정은 각자 다 있죠. 저희도 일일이 들어드릴 수 없어요. 이 뒤로도 줄 서 있는 분들 많으니까 사실 뭘 더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서 구경만 하던 한 노신사가 작게 중얼거렸다. 표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 청년은 좌절감에 눈물이 맺힐 듯 싶었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애썼다. 알겠습. 그럼 남아있는 좌석이라도 주세 제한 시야석이라도 저는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는 게 소원이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라도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주변의 다른 팬들도 안쓰럽다는 듯 작은 탄식을 내뱉었다. 저 친구는 그래도 보려는 의지가 강하네. 사실 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은 자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직원은 따분하다는 듯이 청년에게 표를 건넸다. 어휴, 이렇게까지 해서 보시려면 알아서 하세. 돈은 카드로 하실 거죠?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기계적으로 계산을 마쳤다. 종이 티켓 한 장이 청년의 손바닥 위에 떨어졌다. 여기는 어디냐고? 여기 서울 시내에서 새로 지어진 축구 경기장 매표소야. 한 중년 여성이 다른 관중에게 설명하듯 말하면서 가방을 조정했다. 오늘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뛰는 특별 친선 경기래. 해외팀과의 교류전이라는데 티켓이 엄청 빨리 팔린다고 하더니 보아하니 진짜 10,000원인가 봐.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여기 줄 서 있는데 엄청 시끄러워. 표가 없다네. 혹시 너 예매 성공했어? 그래? 그럼 오늘은 방송으로 봐야 하는 거야, 나도? 멀리에서는 확성기로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원활한 입장을 위해 문을 조기에 개방함니 티켓 수령을 마치신 분들은 바로 입장 게이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년은 한숨을 길게 쉬고 티켓을 들여다보았다. 제한 시야석.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볼 수 있다면 괜찮아. 하지만 표에 적힌 좌석 번호를 본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 정도면 거의 골대 뒤 건물 기둥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 자리라고 들었는데 설마 시야가 이렇게까지 막혀 있진 않겠지? 매표소 직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대하고 있었고 청년은 더 이상 항의할 기력도 없었다. 줄 뒤쪽에서 아직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빨리 들어가서 자리라도 잡아야지. 청년이 작게 중얼거리자 옆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팬이 말을 걸었다. 저도 혹시나 자리 더 있나 해서 왔는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도 제한 시야석이라도 구하셨으니 다행인가요? 청년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침내 청년은 제한 시야석으로 들어갔다. 경기장 내부는 화려한 조명이 서서히 켜지고 있었고 군데군데 음악 소리가 흘렀다. 관중석은 벌써부터 붐비기 시작했다. 자, 좌석 번호가 여기 어디쯤이지? 청년이 스탠드 층계를 오르며 중얼거렸다. 협소한 통로를 지나자 좁은 계단 옆 의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청년이 도착한 자리는 정말로 시야가 반쯤 가려져 있었다. 어휴, 이건 거의 골대 쪽에 무슨 광고판 기둥이 시야 앞을 막고 있잖아.
청년이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미 그 옆에도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같은 제한 시야석을 산 사람들인 듯했다. 거참, 볼 게 거의 없네요. 공이 골대 앞으로 오면 그 순간은 아예 안 보일 것 같은데. 옆에 앉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난 그래도 손흥민 선수 직접 뛰는 것만 봐도 만족하려고요. TV로만 보던 선수니까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괜찮아요. 조금 앞쪽에는 가족 단위 관중이 앉아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이리저리 내밀며 엄마, 잘 안 보여 하고 소리쳤다. 엄마는 쩔쩔매며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고 있었지만 구조물이 너무 크게 시야를 가렸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자리를 정갈판다는 게 말이 돼? 그러자 옆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관리자가 현장에 있으면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다들 바쁘다고 매몰차게 구는 걸 보니 이제 와서 환불도 안 될 거고. 청년은 답답했지만 우선 경기는 시작 직전이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한국에서 뛰는 모습이니까 잠깐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TV로만 봤거든요. 그때 앞쪽 통로에서 잠깐 소란이 인 듯했다. 두세 명의 스태프가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중간중간 팬들의 환호성이 섞였고 사람들은 모두 통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구 오는 건가? 설마 손흥민 선수? 보통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바로 가잖아. 아마 다른 VIP나 유명 인사가 지나가는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시선을 때려던 순간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왔다. 검은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어디서 본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앞뒤로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잠깐, 저 사람 키가 꽤 크네. 체격도 딱 축구선수 체형 같은데. 말도 안 돼. 손흥민 선수 아닌가? 근데 왜 여기를 지나가? 스탠드에 있던 몇몇 관중이 분주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자 그 인물이 조용히 양손을 들어 보였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낮게 깔린 남성의 목소리였지만 누구나 한 번은 들었을 익숙한 그 톤이었다. 아, 진짜 손흥민이네. 몇몇 관중이 소리 지르려다 손흥민이 급히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어 쉿 하자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짓고 천천히 관중석 사이를 지나갔다. 스태프들이 어디론가 안내하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혼자 여기 좀 둘러보고 싶어요. 그제야 가까운 의자 쪽에 있던 팬들이 작게 환호하면서도 궁금증을 드러냈다. 손 선수, 오늘 경기 출전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관중석에 계세요? 어디까지 뛰어오신 거예요? 손흥민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사실 짧은 깜짝 이벤트처럼 뛰기로 했는데 잠깐 올라와 보려고요.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서. 경기장 관리 책임자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땀을 흘리며 뒤따라왔다. 손 선수, 여기 이렇게 오시면 곤란함니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알아요. 저도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하겠습다만 조금 전에 매표소 쪽에서 뭔가 소란이 있었고 관중석 제한 시야석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곳곳을 가리는 기둥과 광고판 구조물을 유심히 살폈다. 이건 좀 심하긴 하네요. 실제로 경기가 보일 만한 자리인지 궁금해서 직접 와봤어요. 그 순간 앞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손 선수, 저희가 잘못 표를 산 건 아닌데요. 이 자리가 너무 안 보여서 아이가 계속 불편해해요. 혹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까요? 손흥민은 미안한 듯이 웃었다.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자리가 남아 있는지 알아볼게요. 관리 책임자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끊었다. 손 선수, 이미 좌석은 매진 상태라 자리를 옮겨 드릴 방법이 없음. 그리고 이 구역은 이런 구조임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따로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때 손흥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만약 경기가 전혀 안 보이는 자리라면 팬들이 낸 돈이 헛되지 않게 뭔가 조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리 책임자는 회사 방침과 규정을 읊기 시작했다. 규정상 제한 시야석이라는 걸 미리 고지했고
가격도 할인해서 판매했을 팬분들께서 이미 그 점에 동의하고 구매하셨으니 저희 입장에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자 앞서 매표소에서 표를 샀던 청년이 용기를 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해 이 자리 할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매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사실상 경기의 절반도 못 볼 것 같은 위치입니다. 손흥민은 청년의 티켓을 받아들고 확인했다. 가격이 이게 할인이라고요?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제가 보기에 이건 거의 정상가와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관리 책임자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요. 시장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필 오늘 경기가 특수한 상황이라 그 순간 손흥민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통화를 끊고 다시 상황에 집중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제한 시야석을 구매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옆자리에서 한 무리가 손을 들었다. 우리도 전부 제한 시야석인데 아이가 셋이라 싸게 판다길래 샀더니 거의 골대도 안 보여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넘게 줄 섰는데 어쩔 수 없이 이 표를 산 거죠. 스탠드 한켠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커지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나도 제한 시야석이다 하고 외쳤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는데. 관리 책임자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 선수 경기 시작까지 이제 20분도 안 남았습.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희 운영팀에서 알아서 할 테니 손 선수는 준비하셔야죠. 손흥민은 매표소 직원이나 운영팀을 노려보는 대신 관중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이 다른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빈자리가 있는 섹션을 확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시야가 최소한 가려지지 않는 곳으로. 제한 시야석에 앉은 사람들은 눈을 반짝였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근데 이미 매진이라고 하던데 어디서 자리를 구한다는 건가요? 손흥민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스폰서 스위트석이나 일부 VIP석 중에서 취소된 좌석이 있더라고요. 경기 직전에 티켓 양도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제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스위트석이나 VIP석은 일반 팬들께 제공할 수 없는 자리임리 규정상 초청받은 인사들이나 협회 관계자들만 출입 가능하다고요. 규정. 그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관중이 경기를 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 아닌가요? 손흥민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이건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구역임니 손 선수조차 함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관리 책임자는 굳은 표정으로 선을 그었다. 갑자기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젊은 여성이 나섰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제한 시야석이라는 게 사실상 경기를 못 보는 곳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돈만 날리는 거예요. 이미 경기장에 왔고 표도 구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동의의 제스처를 보냈다. 맞아요. 혹시 이 영상을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손흥민 선수도 문제 삼는데 이거 대중이 알아야 해요. 관리 책임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영상을 올린다니? 이건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이고 구단이나 협회 명예도 손흥민이 조용히 개입했다. 지금 중요한 건 팬들이 경기를 보러 왔는데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돈을 지불하고도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죠. 운영팀 스태프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더니 가장 연장자처럼 보이는 스태프가 나섰다. 손 선수 말씀도 맞습 그렇지만 이미 좌석을 재배치할 물리적 공간이 없어요. 관중은 만석이고 VIP석도 규정상 승인 없이 함부로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도 같은 제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실 오늘 저도 제가 받을 예정인 예우가 있었는데 관리 책임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손 선수께는 구단과 협회에서 특별히 마련한 전용 대기실과 최적의 시야를 보장하는 VIP석이 제공됐습. 아직 공식 경기에 출전하시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 친선 경기니까 편하게 관전하시면서
하프타임 때만 잠깐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손흥민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습 그럼. 제가 그 VIP석에 앉는 대신 이곳 제한 시야석에서 팬들이랑 같이 앉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웅성거렸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서 보신다고요? 말도 안 돼. 설마 이 자리 너무 안 보이는데 진짜로 여기서 경기 보시겠다고요? 관리 책임자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건 안 됩니. 손 선수처럼 귀빈이신 분은 귀빈석을 사용하셔야죠. 경기 전후로 방송 인터뷰나 행사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습. 그리고 팬들 사이에 섞여 계시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흥민은 고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만약 내 자리에도 규정이 적용된다면 저도 제한 시야석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규정대로라면 제가 굳이 VIP석 갈 필요 없잖아요. 주위 관중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은 듯 웃음 섞인 환호를 보냈다. 진짜 멋지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자리에 앉는다고? 이건 완전 꿈 같네. 관리 책임자는 황급히 이어서 말했다. 손 선수, 그렇게 되면 안전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어요. 혹시라도 몸이 부딪히거나 팬들이 몰려서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옆에서 경호원들이 한 발짝 나섰다. 손 선수, 이건 조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하지만 원하시면 저희가 주변을 통제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손흥민은 경호원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래요, 많이 힘들겠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관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제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요? 제게 제공된 VIP석 아니면 구단에서 예비로 마련한 좌석 같은 거. 관리 책임자는 머뭇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이키콤, 손 선수의 좌석은 사전에 협회나 스폰서들이 확정 지은 거라 좌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건 절차가 복잡합니다만 손 선수가 직접 게스트 초청 형식으로 처리한다면 몇 장 정도의 추가 입장이 가능할 수도. 그러나 그 수도 많지 않고 우린 아직 내부 승인을 받아야. 손흥민이 빛나는 눈으로 관중들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일단 여기 계신 분 중 몇 분만이라도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먼저.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같이 볼게요. 그러자 제한 시야석에 앉아 있던 가족과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이던 노신사가 손 선수를 향해 고마움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손 선수, 정말 감사합니. 이런 배려를 해주시다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구조물까지 가리니까 목을 옆으로 꺾고 봐야 해서 더 아팠거든요. 관리 책임자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주변 스태프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조습 그러면 저희가 급히 협회 관계자와 상의해서 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위주로 몇 석 정도 옮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 대신 손 선수는 행사 때문에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에는 이동하셔야 할 겁니다. 손흥민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프타임 행사까지는 제가 알아서 이동할게요. 지금부터 전반전까지는 여기서 팬들이랑 함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옆자리 청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물었다. 진짜 이 자리에서 보실 거예요? 화면에 잘 잡히지도 않을 텐데. 손흥민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뭐, 다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경기장 분위기를 느끼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뛸 때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자 옆 사람들이 웃으며 손 선수를 둘러싸려고 했다. 우와,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잠깐만, 저도 사인 좀. 경호원들이 어느 정도 통제했지만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관리 책임자와 운영팀 스태프는 이런 광경을 보며 약간 난처해 했지만 일단 더 이상 막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제한 시야석 구역에서는 어딨어요? 볼이 어디 갔지? 하는 소리와 동시에 손흥민이 직접 자리에 앉아 고개를 돌려가며 본부석 쪽을 살폈다. 정말 가려지긴 많이 가리네요. 저기 골대 부분이 거의 안 보여요. 가족과 노신사 등 일부 사람들은 스태프가 안내해준 다른 좌석으로 이동해 조금이라도 나은 시야에서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작게 박수를 치며 손흥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 선수 아니었으면 우리 그냥 포기하고 가야 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라 기대했는데 덕분에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손흥민은 곤란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거의 없고 그냥 요청만 드린 거죠.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사진이나 찍어요. 제한 시야석에 남아있는 관중들은 여전히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최소한 손흥민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이 났다. 경기는 빠른 템포로 진행되었고 손흥민은 하프타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간에 일어설 때까지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손 선수, 혹시 오늘은 직접 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 뛸 거예요. 후반전에 잠깐 나가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공 몇 번 차고 교체될 거라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전반 끝나고 손 선수가 뛰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나중에 잘 보일 만한 각도 쪽에 오시면 제가 손 한번 흔들어 드릴게요. 사람들은 환한 표정으로 손흥민과 짧은 시간이나마 대화를 즐겼다. 하프타임이 되자 손흥민은 행사 참여를 위해 서둘러 통로 쪽으로 이동했다. 경호원과 스태프가 길을 열어주었고 수많은 팬들이 휴대폰을 들고 환호했다. 제한 시야석에서 함께 앉았던 청년이 소리쳤다. 손 선수, 고마워요. 멋진 경기 기대할게요. 손흥민은 살짝 돌아보며 작은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었다. 금방 다시 올게요. 다들 즐겁게 관람하세요. 그렇게 손흥민이 떠나고 구역에는 잠시 소란이 멈췄다. 사람들은 그가 정말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워했다. 진짜 팬들하고 어울리는구나.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네. 아까 매표소 직원이 우리한테 너무 매정하게 대했는데 손 선수 얘기를 듣더니 조금이나마 개선 움직임을 보이더라고. 혹시나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제한 시야석 문제도 좀 바뀌면 좋겠네. 규정하면서 사실상 팬을 위한 건 없었잖아. 그 사이 마침 다른 스태프가 언론에 대응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며 간단한 성명을 준비하는 듯 했다. 몇몇 관객이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인터넷에는 손흥민 선수 제한 시야석에 앉았다라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이거 분명 큰 이슈가 될 거야. 어떤 매체는 기사화했나 봐. 방금 포털에 보니까 벌써 톱 기사로 뜨기 시작했어. 한참 흥분 어린 이야기가 오가던 중 갑자기 운영팀 스태프가 구역에 들이닥쳐 큰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잠시 주목해 주세요. 혹시 이 중에 임시로 좌석을 옮기신 분들은 하프타임이 끝나기 전까지 자리를 잘 확인해 주세요. 현재 노약자와 어린이 동반 관객 몇 분을 더 VIP석에 모시기로 했음 문제 없으시겠죠?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다. 저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VIP석으로 갈 만큼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요. 괜찮아요. 스태프가 곤란해하며 대답했다. 사실 지금 SNS에 너무 큰 이슈가 돼서 구단 측에서 이런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싶어 해요. 혹시 원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청년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그냥 선수의 모습 조금이나마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옮겨가면 다른 자리는 더 힘들어지겠죠. 대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먼저 가야죠. 그 말에 주위 사람들도 찬성했다. 맞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지. 우리야 뭐 조금이라도 보이면 만족이에요. 또 이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뒷부분에 잠깐이라도 다시 온대요. 여기 앉아서 기다릴래요. 스태프는 그 모습에 살짝 감동한 듯했다. 알겠음, 모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 이제 경기 재개 직전에 방송 카메라가 이 구역도 잡을 수 있으니 몸 조심하시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 근데 앞으로는 이런 좌석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스태프는 당황했지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답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 의견 감사해요. 곧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스코어는 1대1로 팽팽했고 관중들의 응원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제한 시야석에서도 작지만 열렬한 응원 소리가 이어졌다. 손흥민 선수 나오는 것 같아. 청년이 기둥 너머로 그라운드를 살펴보다가 발견했다. 정말로 교체 준비를 마친 손흥민이 벤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경기장의 대형 전광판에 손흥민의 얼굴이 크게 잡히자 스탠드는 폭발적인 환호에 휩싸였다. 제한 시야석의 관중들도 그 분위기에 동참하여 목청껏 응원했다. 손, 흥,
손흥민. 설레는 마음으로 제한 시야석에서 바라본 손흥민의 모습은 기둥 너머로 절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상체와 등번호 7은 뚜렷하게 보였다.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감격이다. 청년이 탄성을 내질렀다. 경기가 재개되고 손흥민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공을 터치했다. 패스가 연결될 때마다 함성은 점점 더 커져갔다. 제한 시야석의 사람들도 다 같이 선체로 몸을 기울여 경기를 봤다. 공이 어느 순간 시야에 완전히 가려지면 서로 어디 갔어? 누구한테 패스됐어? 하고 묻기도 하고 때로는 손흥민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창문이나 틈새로 겨우겨우 시선을 맞춰 보기도 했다. 오, 지금 볼이 왼쪽 측면으로 갔어. 손흥민 선수 드리블 중이야. 골대 앞이 안 보여. 누가 슈팅했어. 경기장 전체가 환호할 때마다 제한 시야석에서는 그 이유를 몇 초 뒤에야 알게 되곤 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뛰어난 응원 호흡을 맞춰갔다. 경기가 종료될 무렵 스코어는 2대2로 비기는 듯했다. 마지막 몇 분을 남기고 손흥민이 멋진 돌파로 상대팀의 골문 앞까지 파고들었다. 제한 시야석에서는 구조물에 가려 그 장면이 거의 안 보였지만 사람들은 오로지 관중들의 함성과 그라운드의 움직임으로 상황을 짐작했다. 왼쪽 사이드 드리블이다. 패스, 패스, 제발, 슈팅. 들어갔나? 갑자기 경기장 전체가 엄청난 함성으로 들썩였다. 전광판은 골을 알리는 반짝이는 그래픽을 띄웠고 쏟아지는 환호에 제한 시야석 관중들도 서로 얼싸안으며 환성을 질렀다. 골이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어. 대단해. 마지막에 결정적 한 방. 모두가 환희에 젖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비록 직접 그 장면을 제대로 못 봤어도 같은 기쁨을 만끽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은 한 차례 라운딩을 하며 관중들에게 인사를 나눴다. 손흥민은 제한 시야석 쪽으로 잠시 걸어오더니 다소 멀리서 손을 크게 흔들었다. 관중들이 그 손짓에 답하듯 환호하고 휴대폰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 후 손흥민은 한 번 더 공식 인터뷰 구역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약속했던 대로 경호원들과 잠깐 상의한 뒤 다시 제한 시야석 구역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구역 바깥으로 나가기 직전에 옆쪽 통로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혹시 이 경기 후에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간단히 준비한 게 있는데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VIP석으로 이동하셨지만 저랑 같이 얘기 나누고 싶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뭐가 있다는 거지? 기다려 볼까? 손 선수랑 얘기할 기회라면 놓칠 수 없잖아. 그리고 잠시 후 장례 방송에서 손흥민의 인터뷰가 중계되었다. 네, 오늘 경기는 팬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드리는 이벤트 매치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음 많은 분들이 제대로 경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람을 하셨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인터뷰 음성이 관중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강조할 부분은 분명히 짚는 듯했다. 경기장을 가득 메워주신 팬분들이 모처럼 자리를 찾았는데 일부 구역에서는 시야가 심각하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물론 제한 시야석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제 생각엔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앉아보니 답답함이 느껴지더군요. 해설진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 선수가 제한 시야석에서 관전을 했다고요? 정말 이례적이네요. 인터뷰장에 있던 리포터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손 선수, 혹시 이 부분을 구단이나 협회 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 오늘은 친선 경기라 큰 부담 없이 제가 행동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공식 경기에서도 팬들의 관람 환경이 존중됐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잠시 멈추고 한층 진지한 톤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특정 관중석 분들을 하프타임에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사실 그분들은 더 편히 볼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듣고 제한 시야석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주다니. 이게 미디어에 다 나가면 구단도 뭐라고 변명하기 쉽지 않겠지.
경기가 완전히 종료되고 선수들도 대부분 떠난 뒤 손흥민은 다시 제한 시야석 근처 통로로 돌아왔다.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고 있었고 팬들도 많이 모여 있었다. 손 선수, 여기 좀 봐주세요. 사인 부탁해요. 오늘 골 멋졌습니다. 수많은 함성 속에서 손흥민은 최대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가족 단위 관중들에게 먼저 다가가 얘기를 건넸다. 오늘 어떻게 괜찮게 보셨나요? 이쪽 좌석이 조금 나은가요? 조금 전 VIP석으로 옮겨갔다가 돌아온 가족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덕분에 아이들이 경기 잘 봤어요. 이 은혜는 절대 못 잊을 거예요. 노신사 역시 허리를 살짝 굽혀서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 오랜만에 손 선수 경기를 직접 보고 싶었는데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해줘서. 손흥민은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고 구단에서 조금씩 움직여 주신 거죠. 다만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다음엔 팬들이 불편하지 않게 바뀔 것 같아요. 그때 이날 제한 시야석 표를 샀던 그 청년이 다가왔다. 손 선수 인터뷰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 저 같은 일반 팬들도 신경 써주셔서. 손흥민이 청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까 매표소에서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유명인이라 어쩌면 쉽게 VIP석을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걸 알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경기 자체는 별로 못 봤지만 그래도 가장 멋진 순간을 함께한 기분이에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호응했다. 맞아요. 경기도 좋았지만 이 순간이 더 의미 있었어요. 앞으로 경기장 운영이 좀 더 투명해지고 이런 제한 시야석 문제도 개선됐으면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구단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오늘 예매와 좌석 배정 과정에서 팬분들께 여러 불편을 끼쳐드렸습. 저희가 앞으로 절차를 재점검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런 관계자의 태도 변화를 반가워하며 주변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를 표현하도록 이끌었다. 이분이 용기를 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신 거니 우리가 다 같이 들어주고 또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네요. 구단 관계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미 게임이 끝난 뒤라 당장 환불이나 보상 문제 등을 약속드리기는 어렵지만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오늘 불편 겪으신 분들께는 어떤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좋아요. 이런 공개적인 언급이 변화의 시작이죠. 앞으로는 제한 시야석이라는 이름을 달아놓고도 사실상 거의 경기를 못 보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그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당부했다. 여러분 오늘 경기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이런 불편을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주세 저도 힘을 보탤게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어떤 이는 소리쳤다. 손흥민 선수, 우리한테 너무 큰 힘이 돼줘서 고마워요. 손흥민은 양손을 흔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화답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골 넣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함께 응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또 봬요.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 길, 각종 소셜미디어와 뉴스 기사에는 손흥민 제한 시야석 문제를 제기하다. 손흥민 팬들과 함께 단체 관람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그 열기는 경기 내용보다 더 화제가 되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오늘의 진짜 MVP는 손흥민이네. 골도 멋졌고 팬들 불편도 해결하려고 애썼고. 관리 측도 크게 반성하겠지. 이 정도로 이슈화됐으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니까.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손흥민이 제한 시야석에서 관람하는 장면과 매표소에서 팬들이 항의하던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 골도 좋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더 인상적이었지.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경기장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청년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해서 뭔가 바뀔 수 있다면 나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리고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이 보여준 함께한다는 연대가 단순히 축구 스타의 유명세를 넘어 수많은 팬들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멀리서도 환호성과 열기가 가시지 않는 듯했다.
경기 후 인터뷰나 이벤트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누군가는 손흥민이 본인 VIP석을 포기하고 제한 시야석에 앉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댓글에는 칭찬과 감동의 메시지가 넘쳤다. 며칠 뒤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공지되었다. 제한 시야석에 대한 고지 방법을 개선하고 실제로 시야가 크게 가려지는 구역은 더욱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또한 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라인 거래 채널도 만들어졌다. 청년은 그 소식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진짜로 바뀌는구나. 물론 완벽하진 않아도. 그리고 머릿속에 번뜩 무언가 떠올랐다. 손흥민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방법이 없을까? SNS에라도 글을 남겨봐야 하나? 그런데 이미 수많은 팬들이 감사의 글을 올리고 있었다. 단 며칠 만에 게시판에는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라는 글이 빼곡히 올라왔고 다음 경기 땐 꼭 제대로 된 좌석에서 관람하고 싶어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손흥민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짧게 글을 남겼다. 여러분 모두가 주신 응원에 감사합니. 제 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많은 분들이 힘겹게 축구를 보러 오셨더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목소리를 낼게요. 우리 함께 바꿔봅시다. 그 글은 좋아요와 공유가 폭발적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매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시 한번 서울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렸다. 이번에는 공식 리그 경기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팬들이 많이 몰렸다. 청년도 다시 표를 예매했다. 이번에는 제한 시야석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야석을 구할 수 있었다. 구단 측이 티켓 예매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했고 안내 역시 명확해졌다. 역시 예매 과정이 훨씬 투명해졌네. 표 상황도 빠르게 뜨고 제한 시야석이면 정말 제한된 시야가 얼마나 심한지 사진으로 미리 보여주네. 이런 건 잘한 변화지. 청년은 휴대폰 예매 페이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경기 당일 그는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새로 바뀐 점을 확인했다. 제한 시야석은 따로 분리되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낮아져 있었으며 좌석 구매 시 필수적으로 3D 시야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바뀌니 정말 선택지가 명확하네. 굳이 이 자리에서 볼 건지 아니면 TV로 볼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줄 서 있는 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불편해도 싸게 볼 사람들은 제한 시야석을 택할 수도 있고 제대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더 빨리 예매하거나 돈을 좀 더 주고 좋은 자리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VIP석 같은 것도 오늘 일부 좌석을 일반 판매로 돌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로 경기장 내부에 들어가 보니 VIP석 옆 구역의 일부 자리를 프리미엄석으로 바꿔 공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보였다. 가격은 비쌌지만 다양한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팬들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옵션이었다. 와, 이것도 손흥민 선수 영향일까? 누군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 시점에서 청년은 문득 저편에 서 있는 매표소 직원을 보았다. 지난번에 자신에게 까칠하게 대했던 그 중년 직원이었다. 이번엔 대기줄이 길지도 않았고 직원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어떤 좌석을 찾으십니까? 친절한 목소리가 어색할 정도였다. 몇몇 팬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 변화를 보고 속삭였다. 저분, 예전에는 완전 딱딱했는데 뭔가 달라졌네? 이번에 교육받았다더니 진짜 달라진 건가? 청년이 가만히 다가가 직원의 얼굴을 살폈다. 직원은 청년을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저번에 여기서 불편 겪으셨던 분 맞죠? 그때 제가 말투가 많이 거칠었습 죄송합니다. 청년이 잠시 뜸을 들였다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그때 흥분해서 예민했죠. 이제는 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친절해져서 좋네요. 직원은 고개를 꾸벅 숙였다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른 분들도 항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경위서를 여러 번 쓰기도 했습. 그러면서 내가 너무 고객들을 규정에만 얽매여 대했구나 반성했습니다. 청년은 괜히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듯 말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없으면 되죠.
저도 여기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으면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상황을 널리 알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도 나누게 됐네요. 직원은 희미하게 웃으며 티켓을 확인했다. 오늘은 괜찮은 자리 구하셨나요? 혹시 좌석 교환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온라인으로 예매했어요. 전혀 문제 없음 걱정 마세 대신 다음에 저처럼 당황하는 사람 있으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네시스카나 직원은 한 번 더 사죄의 마음을 담은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청년은 이번엔 훨씬 나은 시야에서 경기를 편히 볼 수 있었다. 비록 손흥민이 해외팀에서 활동 중이라 국내 경기에 자주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얼굴을 보러 왔다는 팬들이 많았다. 경기장 전광판에 홍보 영상이 흐르면서 마치 지난 이벤트 매치 때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잠깐 상영했다. 거기에 손흥민 팬들과 한마음이라는 문구가 뜨고 관중들은 환호했다. 제한 시야석에서 그는 골 세리머니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은 깔끔한 시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많은 게 바뀌었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청년은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새로 조성된 관중석 풍경을 SNS에 올리며 작은 글을 남겼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 같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맞아요. 이제 제한 시야석은 정말 제한만큼만 저렴하게 나오고 정보도 투명해졌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레전드다 경기력만이 아니라 팬 서비스도 끝판왕이네. 나도 다음에 경기장 갈 때 꼭 미리 시야 확인할 거예요. 청년은 뿌듯함을 느끼며 셔츠 소매를 올렸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누구나 차별 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경기가 끝나고 수많은 팬들이 줄지어 귀가하는 길, 어느 새벽에 그 찬 공기 속에서 청년은 한껏 밝은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다.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배려한다면 세상은 분명 더 나아지겠지.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그 말에 화답하듯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잖아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기장 밖. 평소 같으면 혼잡했을 출구가 이번에는 조금 더 질서정연해 보였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가 넘쳐났다. 오늘은 진짜 좋은 하루였어. 청년은 먼 발치에서 반짝이는 조명을 바라보다 스스로에게 또 한 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자. 누구든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의 뒷모습 위로 경기장의 빛과 도시의 밤이 겹쳐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다. 스포츠 스타 한 명의 용기가 수많은 팬과 운영진, 그리고 제도까지 바꾸어가는 여정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